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여권의 공세 또한 가열되고 있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최영섭 대령의 사무제를 지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니라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 이제 딱 24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무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야권 주자 가운데선 가장 빨랐습니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를 치르려면 뭐니 해도 싫단 이 돈이 필요하겠죠. 후원회장 모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후보를 놓고 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곧 확정되는 대로 후원회장 포함해서 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자에게 존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을 모시려고 노력합니다. 윤 전 총장은 후보 등록에 맞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요. 요즘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민생 투어에 한창이죠. 지금까지 모두 3번에 걸쳐 민생 행보를 선보였는데요. 미리 계획된 큰 그림을 따라 움직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 속에 로드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대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그 현장을 찾아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른 겁니다.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이지.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가 이런 자유로운 그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또 이런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많은 그 경각심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장과 싸우려고만 했다고 혹평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었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윤 전 총장 뭔가 보관이 있나 봅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방법이 뭔지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미 보수 언론에서 다룰 만큼 다뤘었죠. 보수 유튜버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해법입니다. 소주성의 핵심인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 도로 되돌리지 않을 걸까요? 탈원적 정책을 폐기한다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조차 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렇게 고밀도 행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이런 거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좀 물어봤고요. 반문 외에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의 대답은 느긋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원인을 알아서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보약만 먹는다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이 과연 새로운 원인을 찾아 통찰력 있는 진단을 내놓은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정책과 공약 곧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학계와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하죠. 그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선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꼽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죠. 윤 전 총장이 직접 이끌었던 적폐청산 수사인데요. 과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드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덜할 걸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미진했다고 생각드는 건 나중에 그 정도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 저 역시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보니 선배들의 경험담 내지는 가르침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씨 수사 조금 덜할 거리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일지 문득 궁금합니다. 당장 윤적인 윤노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나 가족들한테 했던 것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김건희 씨 논문, 윤 전 총장은 대학에서 판단할 일이다 선을 그었죠. 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민주당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보의 논문 표절록을 거론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 후보가 논문을 쓴 시점 모두 2007년 이전입니다. 예, 그것은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인용을 하고 줄을 다룰 때 세심하게 누락되거나 그냥 넓게 인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표기하도록 그렇게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8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윤 전 총장, 늦어지는 공약과 달리 여의도식 정치 공방은 빠르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치 공학에도 눈을 뜬 듯한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 전 원장, 아직 정치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았죠. 더욱이 본인은 스스로 발광체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최 전 원장은 독실한 개신교도로 알려져 있죠. 메시지 곳곳에 종교적인 코드가 담겨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으실 때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최 전 원장 본인은 소금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밝혔다고 하죠.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 그리고 소금.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성경 속 말씀입니다. 최 전 원장에게 있어 정치 참여는 종교적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공학적 단일화라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윤 전 총장도 쉽게 양보할 생각은 없는 듯 싶습니다. 국민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서라고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 지지에서 앞섰으니 본인이 정권 교체에 선봉장에 서겠다는 이야기겠죠. 윤석열 대 최재형 두 사람의 경쟁 이제 시작인 듯 싶은데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강두천, 개봉박두,